우리 프로젝트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만의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트렌치라든지 유리난간이라든지 계단 철판 마감이라든지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근래 계속 밤새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막 쓰고 있고 저번 영상 보니까 우리 저 편집자가 안 튀더라고요. 대표님 괜찮아요. 보니까 완전 다 썩어가지고 이게 근데 뭐냐면 예의 없이 나올까봐 밤새고 썩은 얼굴로 영상을 찍는다 하는 거는 조금 예의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티라고 막 놀랬더만 요 거울을 사놨네. 우와 이거는 학대거울이네. 이거 돋보기야? 뭐야 이거? 너무나 안티라고 내가 한마디 했던 거울을 아주 주셨네요. 그걸 사줘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회사만의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트렌치라든지 유리난간이라든지 계단 철판 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요 근래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안 받을 수가 없죠. 토목 회사는 엄청날 거예요. 토목 같은 경우는 장비가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고 뻘탕이 되면 그 흙을 다 까집어 가지고 페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전혀 못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작업이 있는 현장들이 있어서 내부 작업하면서 시간을 지금 잘 보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건축주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 시기가 오게 되면 불안해하세요. 충분히 불안해할 수도 있죠. 어떻게든 이제 비가 빨리 그치기만은 바라고 있고요. 이제 바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비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 약간 표주박 같은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했고요. 한번 현장에 갔다가 바로 딱 떠올라서 이제 했던 건물입니다. 이 땅이 뭐냐면 우리 건축주분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땅을 작은 아드님께 물려주셨어요. 지금 작은 아드님께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카페도 제가 알기로는 핫플레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카페를 정리를 하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공사하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대지에 이제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가꾸던 나무들이 몇 그루 또 있어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어머니가 함께 하고 싶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도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분위기나 환경도 카페를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아직 뜨기 전인 동네, 곧 뜰 것 같은 동네예요. 제가 이런 분위기의 동네에서 건축을 한번 해봤는데 금방 또 확 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허가를 받고 공사를 이제 막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또 누군가 카페를 짓는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몇 명이 또 지금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디자인을 하면서 어머니가 가꾸던 나무를 베일 수가 없잖아요. 의미 있는 나무인데 그래서 그 나무들을 살려서 조경에 쓰기로 하고요. 제일 이쁜 나무 한 그루를 건물 정중앙에 심기로 했습니다. 그 정중앙만 야외가 되는 거, 실내가 아니고 실외가 되는 거예요. 천장 뚜껑도 뚫려 있으니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그 나무는 비를 맞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 나무는 눈을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작은 아드님과 어머니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땅 모양이 사실 조금 욕 같아요. 욕. 건축주의 주문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아버지의 소일거리를 남겨둬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억회를 아마 아버님의 밭 또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쉼터로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서 입구를 만들어 드려서 건축주만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가 요 앞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주차 부지가 좀 작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차후에 이 자리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옹벽이 콘크리트 옹벽인데 높이 레벨링을 다 달리 해가지고 요 꼭지점과 여기 스타트 지점을 레벨 차이를 뒀어요. 자, 여기는 1m고 여기는 4.5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고 있겠죠, 옹벽이 건물을. 건축주분께서 이제 생각하셨던 카페 이름이 카페품이었어요. 카페품. 근데 이름은 지금 바뀌었어요. 카페를 품고 있다 해가지고 카페품이었어요. 이 스토리텔링은 좀 오글거리긴 해요. 오글거리긴 한데 제가 디자인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들어주세요. 오글거려도. 우리가 말하는 엄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항상 내 편인 사람이죠.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팔을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건축물이 또 아들이죠.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되어 있는 쪽 있죠. 이 오픈되어 있는 쪽은 어머니가 키우던 나무를 심장이라 해가지고 딱 넣기로 지금 했습니다. 계단이 있죠. 계단이 왜 있냐면 여기 앞에 보면은 초소가 하나 있어요. 방범용 초소. 근데 이게 가려가지고 정면 뷰가 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조망을 좀 더 찾기 위해서는 조금 높여야 되겠다. 왜 높여야 되냐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차랑 레벨링이 내 눈높이가 똑같으면 차에 가려서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차 높이만큼 건물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앉으면 바로 시선에 걸리는 것 없이 바로 바다가 볼 수 있게끔 공사를 줘가지고 계단을 형성을 해서 우리 카페로 진입하는 걸로. 앞에 뷰는 살렸는데 뒤에는 옹벽이 갇혔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철학적으로는 바람 소리, 물소리, 빛, 햇빛 이런 것들 때문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제가 수공간으로 빼기로 했어요. 그 옆에 앉아서 이 물을 바라보면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공간을 만들어서 뒤에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꺾여 있죠. 이 안쪽은 제가 조경을 할 예정입니다. 쭉 이게 돌아가 있던 이 부분도 조경을 할 예정이에요. 안쪽 있죠, 이 안쪽. 안쪽은 통장할 마감을 할 거예요. 요서부터 요까지가 경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만약에 치고 들어오면 높은 곳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경사를 주기도 했고요. 이 옹벽 같은 경우에는 물이 치면은 일단 요 안으로는 물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낮은 옹벽을 세우면서 간판을 걸 생각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통유리로 난방이 되어 있고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여기서 또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여기 뒤에는 수공간이죠. 수공간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옆쪽에는 밭이 있고요. 옆쪽에는 주차장이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맞춘다고 제가 조금 애먹었는데 이게 옹벽을 토목 옹벽으로 세우게 되면 옹벽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다 해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건축 구조물 옹벽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잡아놨어요. 지금 보면 업다운이 너무 심하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초할 때 사실 조금 힘들 거예요. 평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경이 있고요. 계단 있고 카운터에서 음료를 받아서 앞에 전망을 볼 수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가서 볼 수도 있다. 차를 대면 여기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계단 밑에도 허실이 생기잖아요. 창고와 펌프실을 연결했습니다. 펌프실이 왜 필요하냐면 수공간에 있는 물들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펌프실이 필요하다. 저희는 트렌치, 오픈 트렌치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배수 구멍만 만들어 놓고 마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트렌치를 만들어서 앞에는 알루미늄 트렌치와 강화유리 난간, 바닥은 액체 방수 1종, 우레탄 비건축 방수, 100T짜리 무브 콘크리트, 한곳 샌딩 마감, 구수배관은 75파이로 4개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난간은 1300짜리 유리 난간입니다. 이 좌측면이네요. 좌측면에서 건물을 탁 잘라서 보면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옹벽이 이쪽은 좀 높죠. 이쪽은 여기는 낮다. 건물이 쭉 이렇게 해서 카페를 안고 있다. 계단을 해서 쭉 사람이 들어가고요. 아버지가 나오신 거는 여기에서 나오시죠. 이거는 계단이고 28T로의 목축유리가 들어있고요. 노축 콘크리트 마감, 강화유리 난간, 옥상 바닥이 레벨, 그리고 1층 바닥 레벨 나와있고요. 배면도 뒷면이죠, 뒷면. 배면에 지금 여기가 28T로의 목축이 들어가는데요. 창살이 사실 많아서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파이 난간 대창살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정면도입니다. 정면에서 우리 건물을 바라봤을 때 이쪽에는 팔을 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이쪽에 정면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28T, 5.5층, 12T 강화유리 난간, 노축 콘크리트, 건봉, 노축 콘크리트. 파사드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계단 부위가 정확하게 이 이미지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측면을 봤을 때 여기 주차장인 거예요.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바로 들어간다. 계단은 여기서 R로 지가지고 이렇게 쭉 형성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난간이에요. 아이오리. 건물을 단면을 딱 끊어봤을 때 여기 보면은 나무가 있죠. 어머니가 바꾸던 나무. 위에 장덕다지 50, 버림, 필름, 단열, 콘크리트. 상세도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제가 스케치업으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쯤에 긁힌다 가정했을 때 여기가 200으로 보고 이게 150 올라가죠. 그리고 이만큼 공간이 생깁니다. 각간 있죠, 각간. 50에 50. 각파이프를 이렇게 까겠죠. 그럼 이 모습인 거예요. 요 위에 뭘 까냐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데크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데크. 이게 좀 튀어나왔죠,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튀어나오게 한다. 스덴 서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크게 그려요. 이렇게 연달아요. 스덴. 높이가 이거랑 똑같네요. 이게 쭉 끝까지 날아간다. 이게 인피니티 구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얘랑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얘가 조금 올라왔다. 이만큼. 올라오면 물이 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mm만 흘러도 쭉 이렇게 흐른다. 스덴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타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배수 구멍이 있단 말이죠. 서스 9배 주기 해가지고 9배가 주어있죠. 밑에도 지금 서스 아크 용접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있죠. 배수는 어떻게 하냐. 물이 여기서도 가운데에서도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스를 이렇게 접어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 쭉 이렇게 내려요. 이것보다 더 큰 배관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관 안으로 우리 배관을 쏠랑 빠뜨립니다. 이렇게 딱 이 그림인 거예요. 이쪽 부분은 어디냐면 아까 보여줬듯이 창틀이에요. 창틀 밑이랑 1대1로 되어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물이 절대 창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치면 바로 빠집니다. 여기는 C단면 콘크리트 옆으로 물이 쪼르륵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다. 여기는 D단면이에요. 여기에 물이 수조가 어느 정도 적당히 차면 물이 뺑뺑뺑 돌아가지고 다시 물을 채웁니다. 외부 포장 계획도 자 여기는 현무암 판석으로 합니다. 현무암 판석으로. 그리고 외부 계단 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딴 데도 시공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면 여기 안에 조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충 그려볼게요. 이런 구조물이다 하면은 여기 밑에 조명이 여기서 조명불 박히면 완전으로 빛이 팡팡 치고 나가겠죠. B 알목등 설치 3개 상세도 B 참조 이거 잡아넣겠다 이거예요. C 부분 계단이 133 9개 300짜리 8개 변화치수 여기 보면 빵꾸뻥뻥 이렇게 뚫어놨죠. 이게 뭐냐면 물kum기 홈인데 디자인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오수바지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물을 여기서 받고요. 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자갈 채움을 한다. 왜냐면 현관 입구인데 물이 저벅저벅하게 있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계단입니다. 저희는 노축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계단도 노축 콘크리트로 하는데 계단 여기 보시면 모서리 있죠. 이 계속 밟으면 여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콘크리트 자세를 이렇게 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외부지만 내부와도 연결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하냐면요 10mm를 가정하세요. 그냥 이 부분을 방수를 해요. 방수를 해야 그 물이 바닥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수하기 전에 팩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앙카예요, 앙카. 여기 보면 여기 앙카 있죠? 여기 앙카를 박아가지고 딱 접착을 시켜요. 방수를 해놓고 용접을 하면 우레탄 비노출 코팅이라는 게 다 벗겨져요.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두고 방수를 합니다. 방수를 한 후에 콘크리트를 어떻게 치냐? 약간 20mm 높여서 이렇게 칩니다. 여기서 샌딩을 하게 되잖아요. 샌딩을 하면 이만큼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단이 탁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본 계단에서 비노출 우레탄 방수를 하고 부티짜리 도로 철판을 잡아서 방통 마감을 하고 샌딩 마감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유리 난간 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유리 난간을 콘크리트 위에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하지를 설치를 하고 유리를 이렇게 설치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는 절대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벽체에 앙카를 항상 뚫어야 돼요. 바닥에 뚫으면 누수의 위험이 있겠죠. 아무래도 뚫는 것 자체가 여기에 앙카를 설치합니다.
유리 난간 하지를 여기와 레벨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유리 난간 하지를 그냥 만들어요. 몰탈 체험을 해요. 몰탈 체험 똑같아요. 요거랑 레벨 똑같이 해서 물론 높이와 깊이는 다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 트렌치를 설치를 하고 사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유리를 세우죠. 여기는 트렌치죠. 여기는 물이 차면 여기 트렌치니까 물이 차면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갈 체험을 하겠죠. 자갈 체험을 하고 여기에 에폭시 충진을 해요. 에폭시 충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에폭시 충진하고 실리콘을 당기고 마감을 싹 다 했죠. 일단 마감 싹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요 레벨에 맞춰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버려요. 와 진짜 이해하기 쉽다. 사람이 섰을 때 우리는 요 사람이 발이 이게 준영의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유리 난간이 바로 그냥 콘크리트에 붙어서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둔탁하게 올라와 있는데 깔끔하게 들어집니다. 이게 디테일 아닙니까? 이게 디테일 아닙니까? 그렇게 유리 난간을 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는 무조건 비노출 5배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철제가 있고요. 스테인레스, 삼각 파이프, 여기 알루미늄 트렌치, 이게 알루미늄 트렌치, 이거 스텐, 서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모른다. 여기는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할 건지. 여기는 저희는 이제 배수 트렌치를 한쪽 편에 붙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로철판 문, 이렇게 우리는 문을 직접 제작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디자인팀에서 고안한 건데 여자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물이 들어오게끔 해보고 싶답니다. 하라 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했고요. 트렌치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구멍을 뚫어 봤어요. 바닥에도. 근데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방수를 안만 잘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실수 때문에 누수가 생길 확률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드러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시행착오로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가 전달해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다만 이제 얼마나 설비 계획을 잘 하는지, 얼마나 전기 계획을 잘 하는지,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설비 배관과 전기 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모든 게 미연에 계획이 되어야만 노출 콘크리트의 건물은 완성도가 높다. 콘크리트는 한번 타설해버리면 다시는 손 못 댑니다. 아예 계획 없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깨부숴야 되고 외장 마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생깁니다. 이 도면은 다 알려드렸지만 이거를 파일화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거는 파일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상으로 일단 이렇게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